안녕하십니까, 신구입니다. 부실기업 정리를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부실기업을 인수하는 특정 기업한테 세금 감면 혜택을 주자는 조세 감면 규제법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반대가 많았죠. 실제로 이 법에 대해서는요, 50 초기 경제기획원 출신 관료들을 중심으로 없애자 하는 움직임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상황인 만큼 재무부는 이 법의 확대 적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 개정안을 준비했고요. 이에 상공부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공부는 공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장관님. 상공부의 몇몇 국장들이 장관에게 면담 신청을 했다. 뭡니까? 그 일단 앉으세요. 예. 이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장관 앞에 앉았고, 공업발전법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면담 신청을 드렸던 겁니다. 그거요. 사실 공업발전법을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 상공부 내부에서 반발이 적지 않았다. 한덕수 과장이 공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용을 가만히 보면 말입니다. 섬유 산업 육성법 등을 없애자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섬유산업 육성법 같은 법은 우리 상공부가 해당 기업에게 힘을 갖고 통제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런데 그런 법을 없애자는 게 그런 법을 없애는 게 왜요? 그런 법을 없애버리면 앞으로 해당 기업을 통제할 때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끼리 솔직하니 말합시다. 예? 끝발을 날리는 법들을 싹 없애버리니까 안 될 것 같다. 이 얘기 하시러 오신 거 아닙니까? 장관님 꼭 그런 게 아닙니다. 한덕수 과장이야 원래 경제기획원 출신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상공부에서 잔뼈가 굵은 저희들은 반대입니다. 아직은 우리 상공부에서 기업들을 주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획원 출신, 상공부 출신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요는 상공부가 산업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러나 지금 재무부가 부실기업 정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개별 기업들한테 특혜를 주는 방식이에요. 저 방법 여러분들은 옳다고 보십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라 누가 뭐라고 해도 저 법은 다시 손질이 돼야 하는 법입니다. 손질이 될 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산업정책의 큰 틀을 담보하는 법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상공부가요.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산업정책을 주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장관님. 소탐 대실. 작은 거 탐하다가 큰 거 잃지 맙시다. 그래 하셨으면 나가보세요. 당시 상공부 장관 금진호는 권력 실세와 특별 관계였다. 경제부처의 전통적인 서열과 상관없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말이다. 공업발전법의 개정 과정이 부처 간의 파워게임으로 인한 것이었든 어쨌든 상공부가 공업발전법을 개정한 것은 대한민국 경제사를 놓고 볼 때 분명히 의미 있는 일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이처럼 막강한 파워를 가진 실세 상공부 장관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조간법 개정안 문제를 놓고 여야 간의 설전이 있기는 했으나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면 야당은 양해하는 것으로 그렇게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었다. 김만재 재무부 장관의 능력이라면 능력이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한다. 그해 5월 야당 측에서 개헌 특위를 요구한 바가 있었는데 진행 과정에서 여야 간의 마찰이 빚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개헌 특위란 무엇인가? 1985년 5월 31일 경향신문. 신민당은 31일 상호, 김동영 의원 등 당 소속 103명 전원의 이름으로 개헌 특위 구성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신민당은 결의안 제안 이유에서 2월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는 국민이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자신의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도록 함으로써 평화로운 정권 교체의 대도를 열어 정부의 정통성, 정당성을 확립하는 것만이 위기에 처한 조국의 현실을 광정하는 첩경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여야 동수로 헌법 개정 특위를 구성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건 뭐 어렵게 얘기할 거 없고 결론은 법을 바꿔서 대통령 직선제를 해야겠다는 거잖아. 그렇습니다, 각하. 대통령 전두환, 그리고 정무 제1수석 허문도다. 이런 결과는 지난 2월 총선 결과가 나오면서 이미 예고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 참. 뭐 어쨌든 앞으로 모든 정책 현안에서 야당이 사사건건 물고 늘어질 텐데 한치도 밀리면 안 되잖아. 예, 치열한 대립이 불가피한데 문제는 노태우 대표위원이 얼마나 밀어붙일 수 있는가, 이 점입니다. 그거를 그 노태우가 잘할까? 안 밀리고 아주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을까 몰라. 어? 잘해야죠. 노태우만 잘해서는 안 돼. 노 대표뿐 아니라 각 상임위원장들도 이 밀리면 안 된다고. 예,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야당한테 끌리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알았어. 내 노태우 그 친구한테 단단히 이러지. 예, 그래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에휴, 이 노태우 그 친구가 이 허수족만큼만 간단만 있으면 그 얼마나 좋나. 국회 개헌특위 문제가 첨예화되면서 여야의 협조 무드는 깨져버리고 여야의 관계는 급속히 냉각된다. 그리고 이것은 조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새해 예산안 처리 등을 앞둔 1985년 11월 29일. 장관님. 김만재 재무부 장관의 방이다. 어떻게 됐나? 김용태 재무위원장은? 재무위원장님께서 이 조간법 통과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계시다고 하면서요. 오늘 어떻게든 처리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든 처리한다 이 말이지. 예. 아 그래. 통화는? 지금 국회에서 여야가 대치 상황이라서요. 쉽지 않으실 것 같다고. 알았어. 지금 국회 우리 쪽에서 상주하고 있나? 예. 추이를 봐가면서 상황 변하는 대로 바로 연락하라고 해. 알겠습니다. 이거 미치겠네.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내년부터 부실기업 정리 문제를 처리할 수가 있는데 다 된 법에 재 뿌리는 것도 아니고 하필 정치적인 문제가 발목을 잡나 이거. 그 시간 국회 김용태 재무위원장실, 여야를 막론한 국회 재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모여 있었다. 그런데 이때 의원 여러분, 잠시만 좀 조용히 해주십시오. 제 방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어봐야 답이 나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정당 의원들이 잠시 좀 회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야당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방에서 잠시 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정당 소속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잠시 절 따라오십시오. 그렇게 민정당 소속 의원들이 국회 재무위원장실을 빠져나간 뒤 신민당은 조간법 개정안에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이잖아요. 무조건 반대라기보다 그것이 국민들의 뜻에 아니, 그렇게 말 돌리지 마시고 분명한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예, 반대입니다. 신민당은 무조건 반대고 우리 국민당은 대안 마련을 해왔습니다. 그러니 이번 재무위 발언 순서는 제가 먼저 할 수 있도록 간사님께서 저한테 첫 발언권을 좀 주세요.
재무위원장실에서 야당 의원들이 정책 질의에 순번을 짜는 동안 민정당 소속의 재무위 의원들은 조용히 재무위 회의실로 들어왔다. 거기 문 좀 잠그세요.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으세요. 주관법을 포함해서 올라와 있는 7가지 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끼리 여기서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숙지하고 계시지만 참고로 저기 회의장 게시판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다 보셨습니까? 그러면 김용태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1분경 의사봉을 들었다. 지금부터 국회 재무위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 사항은 정부 원안대로, 3, 5항은 계류시키고 7항은 대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자, 그러면 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개의 시간 3시 1분, 산회 선포 시간 3시 2분 20초, 1분 20초 만에 조간법 개정안 등은 국회 심의를 통과한 것이다. 1분 20초. 날치기 통과죠. 이날 보좌관들의 연락을 받고 야당 의원들이 재무위 회의실로 몰려와서 문을 두드리던 때는 막 산회를 선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조간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부실기업 정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절실했던 김만재 재무부 장관 입장에서야 다행스러웠겠지만, 그러나 이런 식의 법안 통과는 예나 지금이나 꼴불견 아니겠습니까? 기업 해체 발표 이후에도 양정모 국제그룹 회장은 정부가 국제그룹을 어떻게 정리하는가 하는 점을 눈여겨보고 있었다. 아버님. 왔나? 혼자서 술을 하고 계셨습니까? 내가 연합철강 인수하고 나서 술을 많이 줄였었지. 대망의 80년대를 맞아가 수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1차 술을 줄여야 한다. 나 스스로한테 다짐도 많이 했다고. 20여 년간을 별 보고 출퇴근하고 잠도 자동차 안에서 쪽잠을 자면서 그래 키운 회사인데. 아버님, 오늘은 그만 드시지요. 연합철강 권철현이도 안 됐지. 연합철강은 결국 동국제강으로 확정될 것 같습니다. 동국제강. 그 친구가 말이지. 정권 초부터 이런저런 성금도 내고 청와대도 쫓아가고 하는 것 같더니만. 이 권철현 회장 쪽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가만히 있지 않으모. 지금은 누가 와서 덤비도 안 돼. 대통령이 그리 결정을 했으모. 그 친구도 용 빼는 돌이 없어. 그 친구나 내나 세상 살아가는 요령을 몰랐던 기지. 저 아버님, 그런데 극동건설 말입니다. 우리 건설 부문을 인수하면서 동서증권까지 같이 요구하는 모양입니다. 그래? 예, 뿐만이 아닙니다. 인수 자금을 정부 특별자금 500억 원으로 사용을 하고 한일합섬은 500억 원의 신규 자금하고 함께 이 골프장하고 호텔들도 가져가게 될 모양입니다. 극동이고 동국이고 한일합섬이고. 요새 눈치 빠른 놈들은 힘 있는 놈한테 몰리 가가 로비하고 뭐하고 하면서 사세 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내는 이게 뭐고, 내는 이게 뭐고 말이다.